5 15회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쉬에 대한 이해와 패턴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쉬라는 거. 자, 한글 버전에는 아마 망도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옆에 도구 툴에 보시면은 메쉬라는 도구가 있는데, 자, 그라디언트와 비슷한 기능입니다. 자, 메쉬는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에 그라디언트를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뭐 그라디언트도 여러 가지 색상을 편집할 수 있고 색상의 간격 같은 걸 조절할 수 있지만 메쉬는 그물망을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그물망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가면서 색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메쉬를 잘 이용하면 그라디언트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메쉬를 편집하는 방법, 메쉬로 만든 정점 부분을 부분 선택 툴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이동시킬 수 있고 그리고 선택이 된 부분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키보드의 델 키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도구 툴에 있는 메쉬 말고 자, 위에 있는 메뉴바에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망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메쉬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메쉬인데 자,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대화 상자가 열려요. 보시면은 열, 단, 모양, 강조라고 되어 있죠. 자, 보면은 먼저 열, 단. 자, 우리가 그물망을 만들 때 가로와 세로의 개수를 만들어줘야지 그물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열이라는 거는 가로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 단이라는 거는 세로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양에 보면은 가운데로라고 지금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자, 모양 안에 여기 콤보 박스를 딱 눌러보면은 평탄,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장자리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탄이라는 거는 뭐 그냥 색을 전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 그냥 그대로 일단은 사용을 하겠다는 거. 사용을 해서 그물망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가운데로라는 거는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가장자리로라는 거는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강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부터 0부터 100%까지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메쉬의 색상도 그러니까 내가 메쉬의 색상을 집어넣었을 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색상이 많이 강하게 들어가는 거고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색상이 약간 흐릿하게 들어가겠죠.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하고 거의 흡사한 이 메쉬를 가지고 자연스러운 정무라 같은 거 더 그리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시간에 나갈 거 패턴. 자, 패턴이라는 거는 똑같은 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만들어서 우리가 견본 팔레트에다 집어넣어 놓고 계속해서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꺼내서 자유롭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이 들어간 그림은 우리가 그 변형 툴, 뭐 이동, 회전, 복사 이런 툴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크기라든가 뭐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을 먼저 일러스트로 이제 옮겨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번 시간 진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 시간에 14회차 수업에서 브러쉬에 관련된 수업을 했죠. 근데 그때 우리 진도가 좀 길어지면서 제가 물방울 브러쉬를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잠깐 먼저 물방울 브러쉬를 좀 볼게요. 자, 물방울 브러쉬라는 거는 선이 겹치더라도 하나의 깔끔한 벡터 도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물방울 브러쉬예요. 그래서 일반 브러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일반 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브러쉬로 제가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나의 꼬임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브러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물방울 브러쉬로 하나를 더 그려야겠죠. 그래서 물방울 브러쉬로 또 이렇게 하나의 꼬임선을 그렸는데 자, 그림상으로는 두 가지가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하니까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하나의 패스 열려있는 패스죠. 그래서 선이라는 소리죠. 선.
그런데 물방울 브러쉬는 선택을 하면 자, 가운데 지나가는 선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꼬임이 있는 부분 같이 선택해 볼까요? 자, 가운데 꼬임이 있는 부분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선이고 꼬임 돌아가는 것까지 전부 다 겹쳐진다 하더라도 그 그대로 외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의 차이예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에 색상은 선 색상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면의 색상을 한번 채워볼까요? 그러면 면의 색상이 끝점과 끝점을 지구로 연결하면서 여기가 닫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에 색깔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똑같이 일단은 선 색상을 파랑으로 주고 그 다음에 면 색상은 똑같이 노랑을 줘버리면 면은 안에 있는 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바로 물방울 브러쉬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시간 진도인 메쉬부터 한번 나갈 텐데, 자, 메쉬라는 거는 음, 자, 메쉬라는 거는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색상이 변화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근데 메쉬는 그라디언트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메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예요. 툴바에서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메뉴바, 오브젝트 안에 메쉬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로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릴게요. 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놓고, 자, 그 다음 요거를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해볼까요? 옆으로, 자, 하나를 더 복사. 그래서 동일한 그림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라디언트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라디언트 팔레트가 열렸을 때, 여기서 나는 선형인지 방사형인지를 정해줘야겠죠? 자, 방사형으로 원형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색상은 나는 더블 클릭하면 바로 뜨죠? 노란 색깔로 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바깥으로 변하는 뭐 이런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라디언트의 중심을 고칠 수가 있죠. 툴바에 있는 거를 이용하면 그라디언트의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우리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금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메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요거를 다시 숨겨놓고요. 자, 먼저 요거를 해볼게요. 자, 메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내가 메쉬의 간격을 일일이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막 만들기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메쉬예요. 그래서 메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예요. 자, 망을 만드는데 메쉬는 그물처럼 망을 쳐서 만드는 건데 망을 만들 때 열과 단의 개수를 물어보죠. 그래서 기본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기본값으로 일단 놓을게요. 4개, 4개. 그리고 모양은 평탄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가운데로 할 건지 가장자리로 할 건지 그리고 강조는 얼마큼 할 건지 물어보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를 볼게요. 자, 4개를 4개 4개 했더니 위에서 4줄, 옆에서 4줄. 그쵸? 가로 세로 4줄이 쳐져 있고 자, 평탄한 모양인지 아니면 가운데를 하얗게 할 건지 가장자리를 하이라이트를 줄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아니, 가운데로 해볼까요? 가운데로 하이라이트를 줬고, 자, 그 다음에 강조는 100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50으로 바꿔놓으면 약간 흐려지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하이라이트를 많이 줄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100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얘를 선택을 하면 전체가 다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분 선택 툴, 직접 선택 툴이나 아니면은 그룹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서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요 중에서도 나는 여기 부분 찍으니까 거기만 셀렉트가 되죠. 자, 여기 부분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여기 부분의 색상을 나는 붉은 톤을 넣고 싶다. 그럼 거기다 붉은 톤을 넣으면은 이렇게 붉은 색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잡아 당기거나 위치를 옮겨서 얼마든지 내가 넣고자 하는 영역의 모양을 변형시켜 줄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자, 그리고 또 선택하실 때 나는 여기와 그 다음에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여기 밑에죠? 밑에 요 세 가지 부분은 나는 동시에 파란 색깔을 놓고 싶다. 그러면 같이 셀렉트를 해 주시면 돼요.
자, 보기가 흉해서 난 여기를 다시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면 다시 부분 선택툴로 해제를 시켜주고 여기 부분을 선택하면 고기만 셀렉트가 되죠.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고기 있는 부분에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몇 줄을 더 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메쉬 툴바가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선택,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찍으면 찍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메쉬가 생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메쉬를 만들어서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무라 같은 거, 사과라든가 오렌지 이런 그림들, 이런 식의 메쉬를 이용해서 음영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메쉬는 지금처럼 이거 이용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색상이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메쉬는 여기까지 보고 그럼 이번에는 자,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이라는 거는 일정한 모양의 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양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뭐 디자인할 때 옷에 무늬라든가 아니면 쇼핑백의 무늬 같은 거 패턴 무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지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무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꺼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집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먼저 패턴을 하나 등록을 할 텐데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도형으로 일단 자, 별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별을 하나 그리고 별의 색상도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별을 패턴으로 등록을 시킬 거예요. 그럼 볼까요? 한번 선택을 해서 그냥 갖다가 드래그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패턴이 하나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견본이라는 팔레트는 모든 색상이 지금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걸 누르면 모든 견본을 표시할 건지 색상 견본만 표시할 건지 자, 색상 견본이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 대한 부분만 표현할 건지 패턴에 대한 부분만 표현할 건지 또 색상 그룹을 표시할 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모든 거를 다 꺼내놓고 보는 거죠. 자, 근데 뭐 헷갈리시면 패턴만 놓고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패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 패턴 하나가 지금 방금 만든 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떤 식으로 한번 나오는지 볼까요? 자, 사각형을 그려놓고 내가 이 패턴을 집어넣었더니 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무늬로 들어가죠. 자, 별과 별 사이를 띄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패턴은 어떻게 집어넣냐면 자, 하나의 별을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 별의 색상을 집어넣어야겠죠? 이번에는 빨간 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따닥따닥 붙는 게 아니고 별과 별 사이를 나는 좀 간격을 띄고 싶다. 그러면 가장자리에다가 네모를 그려주시면 돼요. 간격을 벌릴 만큼. 자, 우리가 패턴은 항상 사각형 형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가장자리에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네모를 하나 그렸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선과 면을 전부 다 쓰지 않고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전체 선택 툴로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가져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별 가장자리에 이만큼 공간이 뜨죠? 그러면 이만큼을 벌려서 우리가 패턴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자리에다가 별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 그러면 가장자리에 여백이 들어간 별이 보이죠? 자, 얘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뜨문뜨문 여백이 들어가는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지금처럼 만든 거를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또 내가 요거를 자, 가장자리 걸 좀 조금 지워보고요. 요 패턴을 조금만 복사를 해서 자, 밑에도 하나 갖다 놨고 아이고 밑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도 하나 갖다 놓을게요. 자, 이쪽도 하나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요 모양을 패턴으로 집어넣고 싶다. 그럴 경우 자, 요 모양대로 가장자리에 또 외곽을 하나 그려줄게요. 여백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백이 들어가게끔 외곽을 좀 그려주고
그 다음 면과 선의 색상 두 가지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요거를 패턴으로 집어넣고 싶어요. 드래그해서 갖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선택한 뒤에 편집에 보시면 패턴 정의라고 있죠? 요게 패턴 등록하는 거예요. 요거를 누르셔서 패턴의 이름, 나는 얘를 별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 별이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그대로 하나 패턴이 또 등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를 바꿔볼까요? 선택한 다음에 이걸로. 그러면 이런 패턴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턴은 지금처럼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편집에 있는 패턴 정의라는 거를 사용해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패턴을 제가 지금 집어넣는데 자, 여백이 있는 패턴도 만들어 봤고 그냥 패턴은 하나 그려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는 이런 그런 패턴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패턴 우리가 모양을 좀 바꿔서 전체 패턴에서 일부분만 패턴으로 등록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보라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자, 보라 색깔을 집어넣고 그 다음 이 안에다가 원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이 원의 색상은 노랑으로 줄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반으로 갈릴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갈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반으로 갈렸다는 거는 나누기를 한다는 거죠. 나누기를 한다는 거 전체 드래그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를 잠깐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자, 디바이드 눌러서 가르기를 할 거예요. 디바이드 눌러서 지금 제가 갈라놨으니까 이 색상을 바꿔야겠죠. 자, 여기에 보라색, 여기에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가 아니라 저는 요거를 돌릴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 45도만큼 돌릴 거예요. 전체를 선택해서 자, 각도 45도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금만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를 복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 또 얘를 이쪽에다가 복사, 또 얘를 이쪽에다가 복사 해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등록을 시키면 이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얘가 적용시켰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깔리길 원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사각형 형태로 절단되는 면을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하냐면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려주면 요 사각형 안에 있는 모양이 반복이 되면 빈 공간 없이 다 들어가겠죠. 그대로. 자, 사각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면은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면과 선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냥 한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하고 결과가 똑같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까하고 차이가 없죠. 분명히 사각형을 만들어 줬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형 모양만큼만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일부분만을 패턴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부를 사각으로 그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등록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일러스트에서는 마지막에 그린 게 가장 위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면도 선도 없는 이 사각형의 패스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거를 자, 오른쪽 버튼키를 눌러서 정돈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만 해요.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서 지금의 이 패스를 가장 뒤로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얘를 전체적으로 선택해서 등록을 시키셔야 돼요. 자, 아까랑 그림이 틀린 걸 볼 수가 있죠? 확인해 볼까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오브젝트에서 일부분만의 패턴을 등록을 시킬 때는 그 일부분은 우리가 사각으로 그려줘야겠죠. 물론 면과 선 없이. 그리고 그 사각형을 어떻게 하냐면
가장 밑으로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정돈이라는 걸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 위해서 가장 밑으로 넣어줘야지만 그 모양 그대로 부분만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을 지금 우리가 여러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 자, 패턴 만들기에서 제가 요거를 편집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약간 줄이거나 돌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크기를 줄여볼까요? 자, 스케일 더블 클릭. 자, 크기 조절 나오죠? 자, 여기서 제가 요거를 한 반으로 줄이고 싶어요. 50% 미리 보기. 그럼 이렇게 줄어들죠.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원래의 이미지에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림만 줄었죠. 사각형의 크기만 줄었죠. 자,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패턴도 같이 체크를 하면 같이 50%가 준다는 거. 오브젝트는 체크를 안 하면 크기는 놔두고 안에 있는 패턴만 이렇게 그림이 주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안에 있는 패턴만 줄어버리죠. 자, 돌려볼까요? 다시 더블 클릭, 회전을 더블 클릭했고, 자, 패턴만 선택을 했고, 패턴만 각도를 한 30도, 미리 보기, 원본 이미지가 이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돌리기가 된 거죠. 45도, 30도만큼.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간 모습.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다른 그림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동그라미에다가 넣어보려고 동그라미를 그렸더니 지금 돌아간 모습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또 그리면 또 아니면 선택해서 다시 찍어야지만 그게 꼭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게 계속 따라서 적용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 그림이 계속 돌아간 모습으로 나온다거나 아까 편집되어 있는 상태로 나올 때에는 다시 한번 가서 원래의 패턴을 찍어 주셔야지만 원래의 패턴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패턴을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그림들을 제가 예제 그 화일창에다가 이번 시간 15회차 수업 그 예제 그 폴더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여러분들이 그 패턴 만들기를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세요. 자, 이번 시간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